안녕하세요. 하우스토리 20일입니다.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평생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노후에 조용한 전원 생활을 즐겨볼까 하는 생각으로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린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전원 생활을 즐겨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은 또 어린 자녀를 키우시면서 부모님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으로 전원주택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전원주택을 찾아보시면 어떤가요? 주택은 참 멋지고 마음에 드는데 부모님을 모시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시기 적합한 지역의 전원주택은 많이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편의시설 이용하시는 게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불편하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전원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초중 고등학교 통학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전원주택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들어온 전원주택 생활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에게 후회만 남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전원주택 단지를 준비해봤고요. 오늘 보시는 주택은 아파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광주 태전동 전원주택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영상은 주택 영상을 보시기 전에 주변 편의시설과 진입 도로 등을 요약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주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영상 챕터 확인해 보시고 주택 영상을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태전동은 일단 성남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성남 이천로 자동차 전원도로가 있고요. 전원주택 단지에서 직동 IC가 가깝기 때문에 성남으로 이동하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직동 IC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총 길이가 177km의 도로고요. 2025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7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고속도로고요. 그래서 차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태전동은 지금보다 더 편리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태전동입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곳이 17,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만큼 아파트 인프라가 잘 형성된 곳입니다. 태전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외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편의시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많이 찾으시는 지역이 태전동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 아이들과 외식을 하거나 병원 때문에 자주 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시는 전원주택이 이런 아파트 인프라를 차량 5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고요. 태전동에 아파트 세대가 많은 만큼 학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전원주택 단지에서 학교도 가깝게 통학 가능한데요. 가깝게 이용 가능한 학교도 초중 고등학교가 다 있고요. 거리 체크해 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도보 8분 580m 거리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초중 고등학교 모두 버스 통학도 가능한 전원주택입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편리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버스를 타시면 삼동역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판교역 35분, 강남역 48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은 분당이나 서울로 이동하시는 대중교통도 괜찮은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에 공원이 가깝게 있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공원인데요. 중대 물빛공원이라는 공원입니다. 이런 공원도 차량 8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해서 이번 전원주택은 아파트 인프라, 대중교통, 공원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는 초입 도로입니다. 단지로 이동하는 도로는 좁은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에 주차해 있는 차들이 있어서 도로가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요. 그런다고 차로 이동하기 많이 불편한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는 메인 도로에서 차로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대신 짧은 구간이지만 언덕을 띄고 있는 도로라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도보로 이동하실 때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단지는 1차 50세대, 2차 10세대로 총 60세대 분양 중인 전원주택 단지고요. 현재 2차 단지에 지어진 세대를 포함해서 10억 9천부터 12억 5천까지 구조와 평수, 금액이 상이합니다. 오늘은 1차와 2차 단지 중에서 정원이 가장 넓은 세대를 촬영했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세대의 금액은 12억에 분양 중인 세대입니다. 오늘 보시는 세대는 오버헤드 도어가 설치된 벙커 주차장 타입입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조금 안 좋은데요. 주차장의 높이가 2m 정도입니다. 거기에 오버헤드 도어가 시공돼 있어서 높이가 높은 차는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차량에 따라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차장의 높이가 일반 벙커 주차장에 비해 낮은 부분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외부 계단으로 연결이 되는 문이 있고요. 대문으로도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주택 토지 용도는 보존관리지역의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전원주택은 대부분 일반 계획관리, 자연녹지, 보존관리지역으로 많이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보시는 주택은 건폐율 30%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은 일반 자연녹지나 보존관리지역에 지어진 주택보다 주택의 면적이 크고 잔디 정원까지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관은 신발장 6칸, 기역자 배치로 띄움 시공했고요. 현관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중문을 통해 들어오시면 실내 계단을 기준으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이랑 침실로 나눠집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나 월패드, 난방 조절기는 기본으로 설치된 거실이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 벽면은 도장 마감, 그리고 타일로 모던하게 인테리어 했습니다. 거실을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왜 거실을 정원이 보이는 쪽으로 잡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남향으로 배치한 거실이지만 주택으로 가려진 부분이라 채광도 많이 아쉬웠던 거실입니다. 거실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호는 거실을 포함해 모든 창호가 LG 하우시스 시스템 창호로 시공했고요. 테라스는 정원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에 넓이도 꽤 넉넉한 편입니다. 테라스는 방부목으로 시공을 해서 해마다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주방은 아일랜드 조리 공간을 포함해 디귿자로 배치했고요. 아일랜드 앞으로 식탁 공간을 잡았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공간이 워낙에 여유가 있어서 식탁을 배치하더라도 거실 공간은 전혀 방해하지 않을 것 같고요. 주방 상판은 인조대석을 시공했고요. 하츠 후드와 3구 인덕션은 거실 방향으로, 싱크대는 그 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방의 동선이나 면적은 마음에 들었지만 환기창이 있는 쪽으로 인덕션을 설치했다면 요리할 때 환기도 되고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더라고요. 냉장고 2대에 자리를 확보했고요. 아일랜드 조리 공간 아래쪽은 광파 오븐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1층은 중문과 실내 계단이 있는 쪽으로 복도를 만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1층에 침실이 있는 구조고요. 침실이 있는 만큼 욕실은 샤워도 가능한 욕실로 넓게 만들었습니다. 1층의 침실은 정원을 바라보는 침실이고요. 창호는 정원으로 나갈 수 있게 시공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설치는 하셔야 하고요. 개별 난방은 가능한 침실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으로 작은 창고 공간을 만들었고요. 멀바우로 계단을 시공했습니다. 2층도 복도를 통해 침실 2곳과 욕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침실은 1층 거실과 주방의 면적이 그대로 올라온 침실이라 면적이 넓은 침실이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한 개층 올라온 공간인 만큼 확실히 거실보다 채광이 밝은 침실입니다. 전망이 없는 부분은 확실히 아쉽기는 했지만 넓은 면적과 밝은 채광은 참 마음에 들었던 침실입니다. 이번 침실은 욕실을 시공하면서 통로를 만들고 드레스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욕실은 욕조를 설치한 공간으로 샤워도 가능하게 했고요. 필요에 따라 샤워 파티션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치형 입구를 통해 드레스룸이 연결됩니다. 시스템장으로 공간을 채웠고요. 전실 거울로 만들어진 침구장이랑 속옷이나 양말 등을 보관하는 하부장도 설치했습니다. 침실 바로 옆으로 세탁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미닫이 문을 시공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지만 세탁기랑 건조기 직렬 배치하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공간입니다. 욕실은 1층에서 보셨던 욕실과 동일한 면적이고요. 샤워가 가능한 욕실입니다.
침실도 1층이랑 동일한 구조로 잡았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정원에서 나갈 수 있는 1층 침실에 비해 단지가 보여지는 전망이 참 마음에 들었던 침실이고요. 2층 침실도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지 않아서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1층과 함께 벽걸이 에어컨 정도만 설치하셔도 충분히 시원한 면적의 침실입니다. 3층의 침실은 상당히 넓은 침실입니다. 2층의 침실도 넓은 침실이었지만 2층보다 더 넓은 침실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침실에 남향인 만큼 채광이 가장 밝은 방입니다. 앞쪽에 주택으로 전망이 가리기는 하지만 대각선으로 어느 정도 전망도 나오고요. 3층의 침실을 메인 침실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의 방도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사이즈도 2층의 드레스룸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고요. 드레스룸 옆에 욕실도 샤워가 가능한 욕실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욕실은 거의 동일한 사이즈고요. 이번 주택은 침실 4개 그리고 샤워가 가능한 욕실도 4개가 있어서 모든 침실 옆에 욕실이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침실 옆으로 2층에 세탁실처럼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지만 창고처럼 사용도 가능한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스입니다. 일단 테라스로 나갔을 때 주택단지가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게 너무 좋았고요. 테라스의 면적도 넓은 편이라서 파고라 등을 추가 시공하면 1층 정원만큼이나 사용하기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타일을 시공하고 수도도 나와 있어서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은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전원주택단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아파트 인프라를 누리는 주택으로 소개해드린 만큼 이런 지역의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차도 분양하고 있는 주택으로 구조나 면적 그리고 금액도 다양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신 주택은 그 중에 하나를 보신 거고요. 비교해서 보실 주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혹시 연락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